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의 유형은 회의주의자입니다. 염세주의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살다 보면 거의 저는 느낍니다. 무조건 어떤 사회에든지 간에 다수는,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절대 다수는 회의주의자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보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가 훨씬 큽니다. 저는 이게 좀 진화적으로 인간이 뭔가 도전을 했었을 때, 과거에 원시시대 때부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그런 것들이 좀 DNA에 있다 보니까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그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데이터에서 봤는데 똑똑해 보인다는 사람의 그 유형이 긍정론자보다 회의론자에 좀 더 치중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긍정론자는 좀 바보 같고 호구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회의론자는 사람들이 긍정론자에 비해서 좀 똑똑하다라고 느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이거를 제일 경계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랑 회의론자랑은 아예 틀린 겁니다. 뭐 사업을 하던가, 네, 뭐 영업을 하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던 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거의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조언을 해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너네 집에서 빨리 나와. 따로 나와서 살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저희가 뭐냐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가족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회의주의자로 가득 차여 있을 때, 그럴 때 내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제약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계속 그걸 안 된다고 하고 되겠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뭔가를 도전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친구든 가족이든 그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 제가 지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긍정론자로 많이 채워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채워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 연습해서 꼭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더 넉살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서 그런 좀 회의주의자들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글을 좀 썼는데, 이거를 좀 한번 쭉 말씀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쌓이면 결국 남들도 동의한다. 안 되는 사람들끼리 회의주의가 더욱 굳게 형성된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안주거리로 삼는다. 어쩌다 잘된 경우를 보면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폄하한다. 계속 비하하고 어쩌다 잘되면 운이 좋았다고 치부한다. 무한 반복이다. 그렇게 신나게 비판하고 집에 와서 허무함에 잠이 든다. 열심히 회의주의로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민낯을 보면서 말이다. 비참함이 밀려온다. 회의론자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을 가고 맛집을 가고 넷플릭스를 본다. 그리고 하루하루 좋은 인생이라고 믿는다. 나중에 내 묘비명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써있기를 원하냐? 남들 앞에서 현명함을 자랑했던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대면했을 때의 슬픔은 끔찍하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주의자다. 남이 망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 저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위안하는 거다. 자식한테 아무것도 도전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공무원 시험 보고 무난하게 살다 죽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설명할 겁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와 그거 대박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였다. 다들 뭐 괜찮겠네 정도의 반응들이다. 왜냐면 다들 믿지 않는다. 내 뷰를. 머니볼 영화 대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하지 마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명언을 2개를 제가 써놨네요. 비평가를 위한 동상이 세워진 적은 없다. 장 시벨리우스, 유럽의 유명한 작곡가죠. 너는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목소리가 잠잠해질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회의론자는 논쟁에서 이기고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 이건 유명한 금융 격언이죠. 전 너무 이 말을 사랑합니다.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시면은 회의론자가 대부분 다 이깁니다. 근데 돈은 긍정론자가 법니다. 요 정도 글을 좀 써놨네요. 삶에서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의주의자를 멀리하세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전하는 거는 행복이랑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 입증입니다. 내 스스로의 가치 입증. 이거를 명심하시고 회의론자를 멀리하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일 큰 건 회의주의자들의 조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 사고랑 회의주의자랑은 틀린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짜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회의론자들의 의견에 경청하시면 절대로 위험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은 당신 말이 옳습니다. 끝!